연초부터 몸이 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생활이 단순해지고 딱히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집에서 집중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선을 할 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자선이 재밌어지고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예전에는 수행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예전에는 수행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있고 나름 집중 수행을 하니까 마음의 힘이 좋아졌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고요. 경행을 할 때도 안정감과 균형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요즘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있고 이제 남편분이 성격상 딱 정해진 것들이 많고 뭔가 본인의 어떤 각이 딱 잡혀져 있다 보니까 때때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딸에게 순간순간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수행자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정적인데 그 속에 아주 활바람이 계속 있다라는 거, 활바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어느 순간부터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의 지혜가 삶 속의 번뇌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물론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바뀐다면 마음의 상태도 바뀐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수행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분히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 수행을 충분히 꾸준하게 잘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봐야죠. 어디서 이렇게 단절이 된 게 아니라 그때 안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그 정도의 마음의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을 하려면 사실 계속 열심히 꾸준하게 해와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때의 마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아까 법문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수행하는 만큼 바로바로 지혜가 일어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아마 지금보다 번뇌가 더 강했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마음의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름 뭔가 이렇게 축적되었다라고 할까? 그죠? 깔려있는 그런 번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수행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조금 되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있고 조금 되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또 마음의 질이 또 떨어지고 이런 거 참 옛날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경험 별로 안 하잖아요. 순간 잠깐의 어떤 이렇게 부침은 있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겠지만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크게 툭툭 떨어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은 지금은 없잖아요. 그때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수행에 대한 열의도 있었고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번뇌의 에너지가 훨씬 강했던 거예요. 거기 자꾸 이렇게 끌려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었고, 지금 이제 그때와 비교하면은 이 번뇌 에너지가 훨씬 약한 거죠. 항상 내가 그거 시소 타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한쪽이 힘이 좋으면 기울어지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시소 타는데 번뇌 쪽이 항상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이쪽이 더 무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점점 그 무게 중심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좋은 마음 쪽으로. 근데 이제 이쪽이 점점 더 힘이 좋아지는, 무거워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웬만한 번뇌들은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번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 에너지가 약하니까. 산티 하는 마음의 지혜보다 번뇌 쪽이 훨씬 약하니까 별로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단순히 편안하다는 그 느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거기 있죠. 우리가 지혜가
바탕이 돼서 수행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그만큼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들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조급해하고 들뜸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들뜨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자꾸 조급해 하는가? 번뇌 때문이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에 정말 사소한 일을 하는데 왜 마음이 들떠요? 왜 조급해 하냐고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옷 입으면 되고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데 막 조급해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빨리 먹으라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번뇌가 있으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떠미는가 하면 번뇌가 미는 거죠. 번뇌 에너지에 우리가 밀려가는 느낌인 거죠. 그게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안정적이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고요해, 편안해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계속 봐요. 자선을 할 때에도 지금 보는 쪽에 마음의 힘, 지혜의 힘이 좋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까라마타를 바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봤지만 나는 보고 있다라고 법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관념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알아지고 마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오롯이 이렇게 이 파라마타를 이렇게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법이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냥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아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런 어떤 활발함이 있고 이쪽에서 대상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동적인 것이 있는데 동시에 그 지켜보는 마음은 어때요? 이 마음은 막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안정성이 여기에서 여기 이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켜보는 쪽에 지혜 힘이 좋으니까 오력의 힘이 다 좋으니까 이 마음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대상 쪽과 비교를 한다면 이 마음은 굉장히 정적으로 느껴지는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안정감, 이 안정적인 느낌이 정말 극대화되는 게 언제냐면 이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볼 때. 정말 그 안정감이 더 극대화되거든요. 그때 그 느낌이. 왜 평상시에, 수행하니까 마음이 좋구나, 느낌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느낌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그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표현한 이 수행하는 마음, 뒤에서 지켜보는 이 마음도 항상 하진 않아요. 이 마음도 계속 변하고는 있어요. 변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지혜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 안정감을 우리가 느끼는 이 활발함과 고요함이 함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느끼시는. 또 자선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행선을 할 때에도 예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자선을 하면 행선할 때보다 마음이 뭔가 안정적이고 고요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오고, 빨리 느껴지고, 좀 더 깊이 느껴졌다면, 근데 행선을 하면, 물론 또 계속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또 자선을 할 때보다는 그런 고요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행선보다는 자선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반대로 얘기하셨잖아요. 이 자선을 하면 뭔가 활발함,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계속 보는 그런 활발함이 되게 마음을 더 이렇게 뭐랄까, 수행하는데 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그죠? 수행의 어떤 그 기쁨을 느끼게 한다면, 근데 또 행선을 하니까 엄청 고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요함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마디를. 그죠?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그 대상에 따라가지 않거든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오히려 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에서의 어떤 정적인 그런 안정감을 더 자선할 때보다 더 비교적으로 더 선명하게 느끼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수행을 해보면 확실히 위파사나 수행은 앉아서 자선을 할 때도 일어나서 걸으면서 수행을 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다 각각의 사마디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자선만 사마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각각의 사마디를 경험해보면 정말 특이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사마디가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사마디가 더 좋다라는 힘이 더 좋다라고 느끼게 된다. 이 사마디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마디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일어나겠어요? 대상이 계속 바뀌는데, 마음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대상이고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바뀌고 새롭게 일어나는 게 자체가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 보는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보는 마음이 얼마나 또 조급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아니까, 이해하니까 전혀 동요하지가 않는 대상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냥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는 거, 수행하는 마음, 그냥 수행을 할 뿐인 거죠.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바라보는 마음이고, 이 마음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그걸 이제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의 힘이 있으니까, 가족들이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번뇌로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전혀 안 받을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또 번뇌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냥 그 자체가 또 이미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오히려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또,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족하구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구나라고 또 마음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더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남편도 자식도 다 나하고 달라요. 하나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이렇게 음식을 한다거나 집 청소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방식을 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차이인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정해진 룰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도 그걸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하긴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뭐, J인가요? P인가요? J형인 사람들은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하는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생각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제일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안 하지?라고 생각, 뭐, 한두 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로 또 하잖아.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보니까 화였다라는 것이. 그걸 굳이 내가 화를 내면서까지 별거 아닌데, 그죠? 사실 이렇게 해도 또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굳이 그걸 내가 화를 내고 마음에, 안 좋은 마음에 그런 에너지를 계속 키워갈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아니까.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방식은 그렇구나.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편안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수행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계속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객관화가 돼요. 객관적이 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라는 생각으로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더 객관화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라고 마음이 어느 순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아닌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된다라는 건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하는 방식이 제일 좋아! 라고 할 때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였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 라고 마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는 의심을 많이 해요. 진짜 그런가? 라고 해서 남한테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별로 안 했는데, 지금 많이 하죠. 정말 그런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믿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발전적이 됩니다. 너무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그 하나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10개, 20개를 얻을 수 있거든. 그런 기회를 가진 그 마음이 그만큼 유연해지는 거죠. 지하철역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게 보는 거고 보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거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그냥 휩쓸려 다녔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잘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재밌다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관념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사님이 요즘 이제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힘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뭔가를 보는 순간에 예전 같으면 뭔가 관념적인 내용 쪽으로만 마음이 훅 이제 갔을 텐데 지금 보이고 있고 본다라고 하는 그 실제 하는 쪽에 마음이 굉장히 딱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에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로서 봤기 때문에 평상시와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통찰지,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적어도 그 수행자에게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우리가 보던 거예요. 평소에 항상 봤던 거잖아요. 보이던 것이었고. 근데 예전에는 그거 그냥 관념적으로 봤다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지혜로서 봤던 거죠. 보인다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순간적인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의 느낌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스포츠를 보고 하는 건 100% 관념적인 것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만들어진 스토리이지만 그 스토리에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막 재밌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쑥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미가 없으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집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거기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100% 그거는 탐심으로 보는 것이, 로가로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알고 또 위파사나 수행자는 그 관념보다는 실제 하는 쪽에 우리가 마음을 더 이렇게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냥 이건 보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그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렇게 알 때 그렇게 속 재밌는 것이 따로 없어요. 특별히 막 너무 재밌고, 특별히 너무 막 싫고, 특별히 너무 좋고, 너무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삶이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래 위에 편차가 되게 컸다면 그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편차가 많이 컸다면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정말 좋아. 막 이랬다면 지금은 좋은 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 편차가 예전만큼 크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점점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좀 무덤덤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특히 드라마, 영화 같은 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게 너무 뭔가 너무 가짜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할까? 이게 내용에 몰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재미가 느껴지겠어요? 일단 내가 거기에 빠져야지. 몰입을 해야지 뭔가 이게 재밌다라고 재미가 더 느껴지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예전처럼 무방비 상태로 뭔가에 몰입한다? 그 대상이 엄청 내가 빠져버리는데 이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객관적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죠? 예전에 그거 잘했던 것 같아요. 어디가 빠지는 거? 특히 사람들 성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막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들 우르르 가서 이걸 하는데 예전부터 나도 해야 되나? 나도 해야지라고 따라가고 하려고 했다면 지금 뭐 그냥 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떨어져서 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계속 조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적절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 때도 있고 때로는 나는 모르지만 마음의 그 생각을 하고 지혜의 마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좀 더 뭐랄까 유익한 쪽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요즘은 스스로가 너무 사는 게 엉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바쁘고 또 거기에다가 손자들까지 돌봐야 해서 더 바빠서 그런지 수행은 저 멀리 있고 감정에 휩쓸려서 살 때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수행자인 건지 세속에 찌들려 그냥 사는 사람인 건지
이런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일이란 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뭔가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느껴질 때도 있고 뭐 근데 수행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겠어요? 알아차림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알아차림 자체를 잘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냥 뭐든지 간에 알아차리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보살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그 마음이에요. 뭔가 다 엉망진창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움이 가장 괴로운 거거든요, 지금.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거는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게 보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이미 기본적으로 지금 마음의 근본 바탕에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많이 멀어졌어요. 이 자연적 이치와 많이 멀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나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모든 것이 이제 나예요, 나. 내 중심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이고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마음 보는 게 너무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알아차림하고 바른 견해예요. 우리가 기가 짧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걸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뭘 하려고 하고, 뭘 없애려고 하고, 뭘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사태 있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 계속 질문하시는. 일상에서도 그렇고, 아마 자선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을 내서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이 또 필요하긴 한데, 자선을 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꾸 질문을 자꾸 해주면서 마음을 좀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선을 하더라도 자꾸 생각이 내용에 빠지게 되고, 이게 번뇌 속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뭐 졸거나 자선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깨워주고 계속 질문 자주 하고 뭐든지 간에 그냥 싹띠가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알아차림할 때 이거 그냥 대상이면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또 이러네. 또 내가 이러고 있네.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느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문장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는 있어요,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내가 또 이러네. 또 내 마음이 이렇네. 라고 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수행을 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의 질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지금 싹트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계속 자연적 이치고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일깨워 주는 거. 네,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수행 자체는 점점 단순하게 가야 돼요. 최대한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자꾸 복잡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수행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셔요. 빨리 수행하고 싶다고 한 후에 본인의 마음을 보니까 이제 공은 딸한테 넘어갔고 본인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각각 등보채라고 하는 그 말이 와닿았고 이해가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크게 뭐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고요한 마음이 이어졌다라고 하셨고요. 요즘은 수행하는 마음이나 일상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해가 있어서 수행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과 일상을 따로 구별하지도 않고 그 결과 일상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손자가 컵을 떨어뜨려가지고 물이 쏟아진 적이 있는데 그때 손자는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수행자 본인은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식탁을 닦고 또 이제 바닥에 지저분해진 거는 손자에게 스스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마음의 동요 없이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예전에는 뭔가 좀 임팩트 있게 강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 느낌이 예전에 있었다면 사실 그건 번뇌의 느낌이었겠죠. 그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죠. 일상에서 항상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사소한 일인데 사소한 행위고 그런 거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라고 보면 사실 거기에 탐심이나 진심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뭐 하다 보면 물 쏟을 수도 있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일이 많잖아요. 그런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물을 쏟았으면 빨리 그거 이제 쏟은 걸 닦아야죠. 그죠? 다른데 이제 뭐 이렇게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닦는 게 우선이죠. 근데 지금 일어난 현상,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대응을 한다, 적절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걸 화를 내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화가 나든 화가 나지 않든 손자가 물을 쏟았으면 뭘 해야 돼요? 닦아야 되죠. 화가 난다고 안 닦는 것도 아니고 화가 안 난다고 해서 더 잘 닦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닦는 거예요, 해결책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닦는 건데 예전에 뭘 화내면서 했지? 그게 그건 거죠. 그걸 이제 이제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는 이거 화가 날 일이 아니잖아. 화낼 필요는 없잖아. 화내면서 닦을 필요 없잖아. 물론 아이가 실수를 했다면 뭔가 이렇게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걔가 습관적으로 뭔가 부주의해서 반복되는 행위라면 그 아이에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알려는 줘야겠죠. 근데 그것도 어때요? 화를 내면서 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아직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학생에게 뭐 제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나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걔가 나보다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못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화가 날 일은 아니거든요. 알려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왜 알려주겠어요? 상대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그게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으면 그 마음은 그대로 자비심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 다 자비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화로서 하고 탐심으로서 하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 일상에서 마음이 항상 뭐 이렇게 들뜸이 있거나 조급해하거나 고요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마음이 많이 이해를 하는 거죠. 평소에도 항상 수행이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를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아 지금 화가 있구나라는 거 알 때는 좀 더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화를 먼저 보게 되고 그러면 또 화가 없는 상태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일상에서 어떤 행위들을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게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번뇌 없이. 네. 그리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수영을 하고 싶어 했고 이제 보사님께 그런 말을 했을 때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나 하고 싶은데라고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일이 바쁘니까 좀 이따가 해야지 이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아이의 문제 일인 것이고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언제 하든지 간에. 예전 같으면 왜 안 하지?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하지. 약간 이런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고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일이니까. 그죠? 지가 선택하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도 본인이 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정말 좋다라고 기뻤어요. 기뻤지만 그 애가 언제 연락하고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사님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언제 왔냐고. 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아이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 보면서 기다리는 거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꼭 좋은 마음이 100%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좋은 마음과 번뇌가 7대 3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예전보다 수행하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 신기하다라고 하셨고요. 생활 속에 수행이 이제 묻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기복이 있지만 그 자체를 허용하고 괜찮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수행을 하니까 그 마음이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했었고, 그게 사실은 대부분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로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로바가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화가 나거나 뭐 이렇게 탐심이 일어나거나 하면 아니 내가 수영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수영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강하게 나지? 수영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짜증나지?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일어난 도사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있거든요. 일어난 탐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뭔가 자기 나름의 이상적인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상정을 해 놓은 거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수행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이상적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우리가 이제 탈피를 한 거죠. 깨고 나온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원래 그렇구나. 원래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따로 없다는 거. 그냥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수행하는 마음이 함께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아닌데 내가 살아가는 이 마음이 깨끗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번뇌가 묻어 나오기도 하고 좋은 마음이 더 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번뇌가 더 강하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 왜 괜찮은가 하면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항상 요즘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고, 이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 받아들일 충분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지혜 힘이 좋으면 지켜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똑같은데 지혜 없이 볼 때와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 힘이 좋은 때 제가 이제 그 느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1층, 2층에서 이렇게 건물에서 내려다볼 때랑 10층, 20층에서 내려다볼 때 다르지 않냐고. 그죠? 여기 그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아요. 한 10명, 20명 아이들이 논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한 아이만 딱 봐요. 거기만 딱 집중해서 봐요. 이렇게 시야가 넓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1층에서 볼 때랑 10층에서 내려다볼 때랑 볼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럼 그 놀이터에 그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또 좋은 마음도 있고 생각하는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조건대로 각각의 작용대로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바라만 보는 거죠. 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저 마음은 저러고 있구나라고 그냥 보는 거죠. 대상이라고 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제가 그런 설명했었죠. 이 수행자의 법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누가 지금 4시 19분이라고 이 세상이 태초에 이게 일어날 때부터 그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100% 관념이라는 것이. 근데 법의 관점에서 빠라마타에서 본다면 현재는 뭐예요? 4시 19분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알미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난 이 순간이 현재예요. 지금
4시 19분 현재가 아니라. 그 과거는 뭐예요?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이게 과거가 됐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네, 과거에 있었지만, 일어났지만 지금은 없어요. 미래는 뭐예요? 일어나겠죠? 분명히 일어나겠죠, 마음이. 계속 생각을 하고, 느낌이 일어나겠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이.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시야가 넓어지죠. 마음이 현재라고 칭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지혜가 있으면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다. 그 많은 대상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이 이 현재의 순간에 있었다면 나중에 10개의 대상이 현재의 순간에 있게 되고 100개의 대상이 현재의 순간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범위들이 달라지게 돼요. 결국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거죠. 네, 정해진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카페에 참석하려고 집에서 출발하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본인이 조급해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조급해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건널목에서 계속 신호등에 걸리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그래도 그거를 지켜보니까 조금씩 약해졌다라고 하셨고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길에서 마음이 계속 수행을 했다라는 거니까. 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 특히 본인의 성향에 의해서 반복되는 번뇌들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고정된 성향, 이런 뭐 잠재적 성향이라고 할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번뇌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계속 봐야 되고, 보면서 이해를 하면 그 이해가 깊어지면 그런 잠재적 성향들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런 것들은 일상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번뇌들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익이 되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평소에도 좀 조급함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아시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적당히 시간 맞춰 가는 것보다 지금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번뇌로서 막 허겁지겁 오누면 그 마음의 질이 오는 과정에서 안 좋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잘 하려고 바르게 하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제 법회하러 오시는데 오는 과정에 마음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차리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켜보면서, 아, 나한테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나의 이런 성향과 관련돼서 이런 번뇌들이 잘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잘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이 꾸준히 이어지고 마음의 힘이 좋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의 상태와 느낌을 스스로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정성이 느껴지고 그런 느낌에 만족했었는데 지금은 아,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알아차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머무름 없는 행위라는 말에 좀 꽂히게 됐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집,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마치 흘러가는 강물을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지 않고 그 번뇌에 대해서도 번뇌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지켜보는 것.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방일하지 않음에 대한 생각도 또 하게 됐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방일하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표현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인 거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나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수행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함이 없는 수행이,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뭔가 수행 자체에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근데 그걸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빠져 있는, 네, 그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 항상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 아니 그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언제 약해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아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였구나 이렇게 원인 결과구나를 이해하는 순간에 그 생각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혜들이 점점 생기고 점점 더 좋아진다면 깊어진다면은 자연히 내가 하는 수행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하는 수행.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수행은 마음이 했어요. 원래 마음이 했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탐심이 들어가니까 항상 우리의 습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시작을 덤벼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잘해야 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수행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럼 아니 잘 몰라. 근데 나 잘해야 돼.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한다라고 하는 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 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 뭔가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죠. 번뇌로서 뭔가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많이 느끼고, 동시에 내가 한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점점 빠지는 거, 스윙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 일어나도 이제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니면 흘러가는 강물 바라보듯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내가 그 기차를 어떻게 내 손으로 그저 막겠어요. 그저 맨손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기차는 지나갈 뿐이에요. 나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표현은 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에 이제 힘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지금 수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게 돼요. 옛날엔 어때요? 수영이 좀 이어지면, 수영이 잘 되네라고 생각해요. 수영을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항상 뭐가 있는 내가 있거든. 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바로 또 들뜸이 생겨요. 사실 거기 이미 로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 마음을 생각해보면, 수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면,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판단을 하겠죠. 그죠?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수영을 한다면 수영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영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음과 꾸준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지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충분히 많이 알잖아요.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번뇌 없이 수영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들. 예전에는 조금 파티가 좀 잘 이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잘 된다, 수행이 잘 되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일어나고 그 마음이 탐심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또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바로바로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아, 수행이 잘 되네.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 이런 지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아는 거죠. 수영을 잘하네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수영을 잘하네라고 한다면 반대로 수영이 잘 안 되네라고 또 판단을 하겠죠. 그럼 안 되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은, 아,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아, 지금 마음의 질이 이렇고, 아, 마음이 지금 수영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영은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